오늘부터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정상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본 조용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 박근혜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이 가결된 역사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우리 돌아가신 한국전쟁 이후에 돌아가셨던 분들, 70년대에 있었던 분들이 끊임없이 외쳐왔을 그 민주주의의 무기한 땀방울, 무기한 희생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만큼 이루어졌지 않았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미완의 과거사 청산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쳐왔고 앞으로도 외쳐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과거청산 결의대회는 이제까지 60년, 70년을 담아왔던 우리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고 진정한 진화일법을 개정을 통해서 과거청산의 새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자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먼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몰 야산에서 이스모 산천에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영령들과 그리고 유신 긴급조치 국채에 항거했던 많은 우리 민주 영령을 향해서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충고를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변과 포럼심과 정의와 그리고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육과 연구회 그리고 국회 민주평화 국민연대 등이 함께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사로서 민변 포럼 등을 대표해서 홍순곤 공군대표께서 먼저 개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포럼 정의와 실진과 정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순곤입니다. 먼저 오늘 진실과 정의를 위한 과거청산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결의대회 2조 연설을 맡아주신 안병욱 전 진실화의 위원장, 또 국사로 탐방하신 가운데 정여차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강인창 의원님, 토론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윤선미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원은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오늘 결의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실무를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분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결의대회 일정을 정해놓고 보니 오늘이 17년 전 신군부색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12.12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먼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그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보며 과거 청산의 결의를 다진다고 생각하니 오늘 행사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한 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로서 꼽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청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청산은 민주화의 질적 수련을 가능하는 촉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영 과거 청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과거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이 더욱 분명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은 올바른 과거 청산 과정을 통해
또 공고하고 보편되어 간다는 사실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자는 이름으로 시작된 과거 청산 작업은 1995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2000년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의 제정으로 그 일단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청산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되었으니 벌써 11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그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약 4년 반 동안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187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고 또 238건에 달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 활동의 시한에 발목이 잡혀 위원회의 과제들을 뒤로한 채 진실규명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미결 사건과 미신청 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진실규명 요구가 이어져 왔고 시민단체 및 관련 학계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현 20대 국회가 개원 이전까지는 원 구성의 한계로 그 시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과거사법의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 청산의 역주행과 역사 수정주의 발효를 막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사법의 개정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그러한 역사적 책무에 부응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우연찮게 접한 인도네시아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서문에서 쓰인 다음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결의대회에 갖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한 민족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잘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훌륭한 역사이든 후악한 역사이든 간에 그대로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때로 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역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실과 정의 포럼의 공동대표께서 홍충근 공동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연설로서 안동혁 교수님의 기도연설이 있겠습니다. 한국 과거사 청산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이 들어와서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역사는 무장해서 그 변화를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목도했듯이 역사가 변하는 순간을 우리는 다 같이 체험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달리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다 뼈저리게 아마 목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공부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바뀝니다. 난 70여 년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전혀 변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순간 봄날 얼음 풀리듯이 풀리는 게 바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가 또한 오랫동안 70년 동안 맺혀있던 과거사랑 숙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원고를 축약을 해가면서 설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 전쟁 시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한 위령탑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주시에서 거행된 위령제와 제막식이었습니다. 어느 거창하거나 화려한 행사와는 다른 정갈하면서도 진정한 감동이 배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진화에 관계했던 인으로 그간 몇 차례 여러 지역의 추모 위령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짓누르는 막막한 심정을 어쩌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모탑 제막식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지역 행사를 주관하신 경주 김하종 유족회장님, 화순의 유영달 유족회장님 등을 비롯한 참석하신 유가족분들은 그 소박한 위령탑 하나를 건립하고서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듯 호감해 했습니다. 그간의 분노를 삭혀낸 듯 건립에 애써주신 관계당국을 향해 몇 차례나 고마움과 찬사를 표명했습니다. 유족들이 억울한 심정을 뒤로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오히려 주익을 수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난 역사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국가는 그분들에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야만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는 또 지난 60여 년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무자비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런 태산보다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을 어찌 추모탑 하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조그만 조치를 그렇듯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신 것입니다. 유족분들은 어느 성인 못지않은 깊은 관용으로 화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정부와 우리 사이는 그 소박한 배려조차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치졸한 형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에 세종시에서 올린 합동추모제의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분들 모두 겪었듯이 우리 유족들은 또 한 번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진실화해에 의해서 발굴수습한 유해들을 충북대학에 안치하였다가 대학 측의 퇴건 압박에 밀려 다시 연기 납골당에 모시는 추모제였습니다. 발굴수습하였던 때가 언제인데 여태 그대로 방치하다가 또다시 임시 안치소를 찾아 전전해야 합니까? 위정자들이 책무를 최소한이라도 이행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습니다. 6.25 전쟁 시기 일상생활하던 수많은 평범한 민간인들이 마구잡이로 끌려가 전국 고처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분들은 대부분이 학살된 그 자리에 억울한 모습 그대로 묻혀 방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2차, 3차 학살이 두려워 부모, 형제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혹은 어디에서 희생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수습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세월이 6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에 의해서는 2009년 정부 당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책은 그 후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 안장 문제를 제가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이 오늘날 처해 있는 과거사 문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사회가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온 과거사 문제들도 전국 각처에 그대로 묻혀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억울한 유해들과 또 비록 수습됐다고 하지만 유해 보관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해들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단된 과거사 정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에 출범하여 2010년 종결된 진실화해위는 여러 뜻깊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1,000여 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4년여 활동기간에 8,400여 건을 진실규명했는데 이 가운데
민간인 집단 학살이 6,700여 건, 이른바 적대 세력 인민군이나 자익에 의한 희생이 1,400여 건, 적대정포나 인권 침해가 246건 등입니다. 진실규명과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해를 발굴하고 유령제와 추모제를 올리고 정부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때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 발언도 했습니다. 일부 유족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규명된 진실에 의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에 견주어볼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이 수십만 명, 많게는 100여만 명 가까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희생자 유족으로서 진실화해에 신청한 분은 1만 명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에서 10개 시구군을 선정하여 피해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희생자는 해당 지역에서만 1,900여 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위원회에 신청한 조사 대상은 겨우 49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황 조사에 파악된 희생 숫자는 실제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략 해당자의 5% 정도가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바꿔 설명한다면 95% 정도는 지난 위원회 진실규명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 유족들은 위원회의 과거사 정리 활동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소식을 전하고 신청하고 했지만 이미 정해진 기한이 지나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진실화해법에서는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조사 활동이 소개되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후 전국 각처에서 억울한 피해 사실과 그동안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추가 신청을 요구했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위원회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기회를 놓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미부로 또 한 번 피해를 당한 처지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족 중에는 신청하였다가 혹시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이 6.25 때 희생됐다고 할 경우 혹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정부 자위활동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960년 4.19 이후 유가족들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했다가 오히려 이듬해 5.16 군사 구테타 정권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초래한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자이기도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그동안 역사가 너무 잔인하게 전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사 정리의 과제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과거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비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내해온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많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낳았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불행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부담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로 미뤄진 과거의 숙제를 지금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미래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법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잘못과 피해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을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세우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제기된 과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과거 청산 작업은 위에 발굴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것 하나 반듯하게 마무리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진실화해가 행한 진실규명으로도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회피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의 판결로 부분적으로 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서 당연히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학살, 침해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모든 재판을 수행케 한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제도 하에서는 소송이 유일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된 수십만 명 사건이 모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법부나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규명 이후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소송에 따른 배보상 방식 대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배보상의 기준과 방식을 통일한 포괄적인 협력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해야 합니다. 집단 희생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고 희생 이유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유가족이 겪은 2차 피해 유형도 대체로 유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시비를 걸면서 그 의의가 크게 훼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아직 지난 과거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성찰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사회적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사 정리를 통한 진실규명과 화해가 왜 소중한 일인지 식견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온 탓에 국민 누구라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가슴속에 묻은 채 덮어왔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아닌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경우에도 하소연하기는커녕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 위령제에 참석했다가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학살도 또 그런 아버지 죽음이 진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도 모르다가 뒤늦게 유족회를 통해 확인하고 유령제에 처음으로 참석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찌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과거사 정리 활동은 피해자, 가해자 또는 일반 국민들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비판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외부 경우도 과거사 정리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포착되면서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일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정의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과거사의 부담은 갈수록 더해지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할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적 유대가 강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악연은 사회적 혈연적 유대에 의해 지속되면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화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의 양보와 화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역사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과거사 청산인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화해와 평화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화제 위원장이 여기 계셨고, 안병욱 교수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시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쪽 우리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저희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기도 모르는 전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공사가 다만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 저기 경조사를 또 공고를 보내주셨고요. 또 서른 의원님께서도 오시기로 좀 약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경조사 여기 자료집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참여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국회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의 대표신 강창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또 이 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의 공동대표이시죠 인재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법연구회의 그 책임연구분이시죠 우리 서병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진행과 관련된 행관위 소속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오늘 오신 법유당의 진선미 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성건 의원님 오셨습니다. 위성건 의원 대구 서귀포시죠. 특히 민주평화국민연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뵀습니다만은 지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은혜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 우리 오늘 그 토론 나오셨습니다만은 권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경례사를 듣는 시간 가겠습니다. 시간 경례사 우리 인지기 의원님이 양보를 하셔서 강창일 의원님과 대표로 경례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착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13년 전에 시청에 들어와서 이 대표 4.3 특별법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진실화해법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행 굉장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기 전에 대표 써가지고서 우리 4.3 특별법 만들었고 개정안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에 제가 그때 배지대학교에서 역사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 김동준 교수, 모이대 김동준 교수하고 1999년도에 봄에 엄청난 이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인간이 희생당한 것을 으로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 한국 전쟁에 한 100만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들 어떻게 복원시키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까 참 이경희 최희진 회장님 등등에서 참 열심히 투쟁을 했던 여기 장환익 변호사님의 안병욱 교수님 이 순간 우리 지금 정인가 포럼 대표네 등등에서 열심히 인변의 변호사님들하고 역사하고 사역하시는 열심히 열었었습니다.
1999년 2003년까지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러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형제아이들이 들어와서 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금 뭐 벌써 4선이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가장 보람 느끼는 일 중에 분들이 지휘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상특별법 수 있어요. 방주가 있어서 사상특별법 개정할 수 있었고 사상특별법 만들 수 있었고 제주 사상특별법이 시초가 돼가지고 이 진실화해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한국이 많이 되시고 사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동그러져서 이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죠. 있는데 이상한 정부에 넘어가서 지금 뭐 또한대로 박관식 안동 교수님 열심히 그래도 해준 덕분에 몇 분의 1에 몇이 됐습니다. 10분의 1은 됐습니다. 어떠세요? 5% 20분의 1 정도예요. 그 정도에서 여기 지금 여기 진선미 의원님, 소병원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이 전부 안영의원님 있죠. 예. 윤혜원님 안영의원님 노무님 세 분이 지금 해줘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 금년도는 안 되겠죠. 이 시간이 늦어서 내년도는 이 법 저희들이 훨씬 심부름하겠습니다. 이 안영의원 하시면서 이분들이 잘 일처럼 해주는데 국회의원들 보면 가끔가다 보면 그냥 이름 자꾸 걸어놓는데 얼렁뚱이는 거 좋아하고 그냥 하는데 일을 자기 일처럼 안 해요. 법 하나 제출만 해놓고 그래서 아주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 세례 행자위원께 짐을 주는 기분으로 크게 박수 쳐주시고 이 세 분의 전방이고 저희들은 이 세 분 열심히 신으로 저희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초선 때는 와가지고 뭐 하나 무슨 법이었죠? 그 법이 막 울고불고하면서 이제 통과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재선되고 힘이 있으니까 법도 통과되게 해야 돼서 이석태 변호사님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냥 이 권력하고 싸우면서 한 이석태 변호사님도 일부러 이런 법 제대로 만들어달라 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세월호도 이미 과거사가 돼버렸습니다. 예? 과거사가. 그래서 그들 합쳐서 희망찬 올바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이게 시민혁명에 보답하는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소! 되지 않습니다. 힘내 주십시오. 저희들 미안합니다. 죄송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명박이 박근혜 같은 사람 대통령 친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고에 70년 살아왔고 이제 인고에 지난 10년 참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희망을 자기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저희 심부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안위 관련된 이혼에 관련된 위원님들 많이 특별히 저희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 의원님하고 그다음 진선미 의원님은 저희가 토론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분을 우리가 각오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병훈 의원님 한번 그 지난도 개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실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오늘 힘없이 부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광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적인 정당의 초석을 열었던 해공 선생의 고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번 촛불 집회에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행사가 시작되면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나오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이제 과거에 억울한 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훈장, 서운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친일 반민족 행자들 중에 훈장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후대다로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의 그 혁명 후대타 참가자들의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5.18 군사 반란으로 또 전두환을 비롯한 많은 그 못된 군인들이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훈장을 박탈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서운했던 모든 훈장 내역을 검토해서 잘못된 진실로 정의롭지 못한 그 사람들이 훈장을 받은 부분으로 분명히 가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과거에 잘못된 것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로 상 받은 사람도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거사정리 법이 4년여 진행되는 동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5%밖에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행위원님들도 나오셨고 우리 당에서도 어쩌면 당론으로 이걸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금 아주 이 어묵한 시기여서 그리고 훌륭한 시기여서 지난번에 당장 이 개정안을 제출하자 했지만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더 보완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저희 의원실로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 제출하기 전까지 손볼 게 있으면 손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 안행위 소속이시고 또 복지연구회의 책임연구를 맡고 계시죠. 우리 소병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마당하고 지금 뛰어오셔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솔 의원님의 경례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이 법을 제정을 하려면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제정법이 있어서 공청회를 제가 주도하는 입장이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한국 현대사는 참으로 정의가 불의로 바뀌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뀐 뒤죽박죽의 역사를 엄청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희생자이고 그 피해자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에 살아왔던 그 신경을 놓고 생각하면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를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냉대, 불명예 이런 걸 뒤집어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한국
그게 아닙니다.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일본 제국주의 지금 이 잔재를 제대로 청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가 닥치면서 그 과정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연원이 되어서 독재가 나오고 군사 독재가 활개치면서 그에 따른 또 피해자들이 수두하게 나왔습니다. 현대사는 그랬습니다. 언제 이걸 정리할 것이냐?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은 촛불입니다. 이 촛불이 그냥 박근혜의 엉터리를 바로잡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 현대사의 현대에 있는 이 부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과 거짓과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게 그냥 박근혜의 엉터리, 박근혜의 국정농단, 박근혜의 부정부패 이걸 다스리는 형식으로 나왔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우리 현대사에 잘못되어 있는 정의와 거짓을 걷어내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서 불로 나타났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진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이 세상에서 바로잡혀 나가는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40년, 5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유순도를 생각하더라도 정의가 정의로 되고 진실이 진실이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가득 모인 이게 바로 그렇게 하자는 우리들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과거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과 명예회복과 그에 뒤따르는 법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면은 과거에 대한 돌아봄, 과거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될 수 있도록 법이면 법, 제도면 제도 고치도록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시기도 하고 또 7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 서른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양승조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진화요법 개정은 어떤 특정 상임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회 또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외침과 고함, 함성이 여러분의 심정을 절절하게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결의대회 토론 행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강철 위원장님, 인재근 우리 위원님, 또 손동훈 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많으신 우리 의원님께 한번 커다란 박수 한 번 부탁드려요. 한번. 여러분 그 신문과 방송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나치 부역자 94세 된 사람한테 징역 몇 년을 선고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 아주 드문 일이 아니고요. 90세 넘는 나치 부역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과거를 잊지 않고 그럴까요? 인권의식이 우리보다 우습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 과거사 청산의말로 역사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프랑스가 망한 그 독일한테서 비시정부에 협력한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만 명이 재판을 받았고 실형 선고가 약간 그 통계차는 있지만 8,0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벨기에라든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30년간 일제히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로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 역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독재의 잔재, 박정희 망령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역사적 성을 세우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정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개혁 세력도 있지만 말씀대로 정의를 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잘못에서 추상 같은 심판하는 것은 여야 없이 함께 추진할 사회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20년 넘게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가진 인권 누림과 가진 탄압을 다 했습니다. 쫓겨났던 마르코스 그 부인이 어땠습니까? 20년 만에 기록해서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melda 여사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딸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아들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2등은 떨어졌지만 엄청난 표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거사청사를 잘못했을 때, 역사적 범죄를 단죄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가 여실히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부 새누리당 세력, 보수세력에서 예산 타령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억울한 언론들, 우리 유족들, 이번에 정당한 보상을 배정을 해서 예산 타령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야권사를 개혁세력이 똘똘 뭉치고 여러분의 여러 같은 열정, 열망을 모아서 정의를 발휘세우고 과거사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 저 양승조도 상임위는 행안이 아니지만 함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좀 나중에 오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의리죠. 오영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연구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어서 이번 진화입법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읽고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전에 우리 온 국민을 경악했던 그 참극이 있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였었는데요. 이때 여기 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통, 오기에 의해서 사실상 중단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 고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고함을 했었던 이석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사실상 행사 같이 주최했던 우리 권인희 의원님과 우리 진선미 의원님의 인사말을 간단하게 좀 청해 듣는 걸로.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말을 생략하고 좀 더 토론회 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희들 단체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약 21개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주간단체, 주단위에서 참석을 했고요. 많은 특히 지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단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대 정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함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70년 민주노동운동 동지의 박순희 회장님 비롯해서 동지분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종민 열사 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의 의장 김명훈 회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들 오셨습니다. 민주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우리 신미자 이사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오셨습니다. 예, 사단법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이광일 사무국장님이시죠? 예, 등 우리 관계자들 모셨습니다. 예, 저쪽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유관 대책위원회 허영주 회장님 밑에서 관계자분으로 오셨습니다. 장비학 기념사업회 이윤상 선생님 오셨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윤가족협의회 의문사제의 허영춘 심정학 이기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예. 예, 양윤 회장님 밑에서 제가 명단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한국정치 전후 민간 피학살자 정유족회 상임 대표장 윤우사 학생 회장님 밑에서 유족 일동 왔습니다. 예. 그리고 888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 공동 박순희 우리 회장님 예,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의 이사장 고세영 선생님 고세영 이사님 오셨습니다. 범민연의 김영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세사연대 오영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반대 국민운동 김한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단체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약간 길어져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족회 관계돼서 도별로 해서 저희가 허용했더니 오신 분들은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경철 회장님 밑에서 경기도 우리 유족분들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충남입니다. 김종현, 곽정근, 정석희, 정명호, 김장 회장님 비롯한 충남 유족회 분들 오셨습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최익준, 박용현, 전항남, 김보경, 이세찬, 박남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충북 유족회 쪽에서 오셨습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이창준, 장준표, 박창근, 서병현, 김광년, 김기선, 황순경, 박성태, 최상호, 김경배, 손성명 등 전남 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전북입니다. 전상윤, 양완수, 김광호, 김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전북 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강병현, 노치수 회장님을 비롯한 경남 유족회에 일동 오셨습니다. 경북입니다. 홍창일, 김하종, 최영희, 김선우, 정총 등 경북 유족회에 일동에 오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 못드렸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양 회장님을 비롯해서 4.3 관계자 일동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주관단체이고요. 특히 유족회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를 대표해서 우리 김강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전쟁유족회는 66년 전에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가거사법이 분명히 국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전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전쟁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100만이 넘게 희생된 이 나라의 이승만 독재 정권입니다. 안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유족의 여러분들은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방금 사제가 인사소개했습니다만은 먼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
뿐만 아니라 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꼭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사에 가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만, 300만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만은 그때 한국적인 당선 유혹군들뿐만 아니라 그대로 70년, 80년대 많이 희생되어져서 또 아직 찾지 못한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결의를 말씀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결의물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결의 한번 읽어보셨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진화법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그러니까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실규명되지 못하고 했었던 많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실시하라 부분들을 한 세 번씩 한번 낭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발언하시는 분들이 오늘 결의문 낭독은 사담 한국적인 전후 민간희생자 정유족회 김동영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민주노동운동 동재 박순희 선생님으로부터 낭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 진화입법 개정을 촉구하며 아버지는 어느 강산에 누워 어느 구천을 헤매고 계신지요. 어머니는 그 험난한 세월을 어찌 넘으셨는지요.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의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형님은 독자의 심장을 겨누다 그저 사라진 청춘, 정년 아니었는지요. 우리 역사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가해자는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던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가. 해방 후 친일 청산은 반민족 특위 해체로 좌절되었고 4.19 이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과 한국전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또한 5.18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불발되었다. 결국 유족회는 이적장체가 되었으며 유족들은 오히려 사형을 비롯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의문사 특별법을 비롯한 제주 4.3 특별법 그리고 참여정부 하에 진화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세월에 으스러졌던 과거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게 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진화의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은 201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 청산은 다가갈 수 없는 금지된 영역이 되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국적 역사 교과서 강행,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한일 외무장관 합의 등을 통하여 과거 친일 독재를 축소, 미화하거나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기 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1기 진화가 기간 만료로 미처 하지 못한 과거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진상규명 신청조차 회피하였다.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유신, 긴급조치 독재에 의해 창작된 간첩사건, 납북어부사건, 의민사 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은 트라우마로 인해 또는 고령 사망으로 인해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이들 피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국가 배상,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 및
구상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제가 있다. 일기 진화에는 일부 진상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진화의 진상규명 결정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진화를 통한 개별적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무엇이 정의이고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후세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은폐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규명하고 재해석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피해자 및 유족들은 증오와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회와 용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 권력의 목적에 의해 살해되거나 희생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과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진화입법 개정을 통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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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직도 폐강에서 어느 선천에서 마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해들이 있다. 유해 발굴과 더불어 수모 위령 사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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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억되고 남겨져야 한다. 중장기적 위령 추모 사업 등 명예회복과 학술연구 사업 그리고 과거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실화야 재단을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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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도 형제 자매 자녀들이 이러한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성벌에서 묻혀 미몽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통하여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풍안의 역사를 안고 부르튼 손으로라도 끝까지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오늘 12월 12일 37년 전 전두환 신군부와 군사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을 탈취했다. 그 역사적인 치욕의 날에 그 한서린 울분의 역사를 떠올리며 다시는 그와 같은 진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국회와 정부와 진화입법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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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2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사 청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60년을 참았다. 진화입법 개정을